네, 매주 목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는 분이죠. 엠블록 김용웅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셧다운이 해제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사실 비트코인 시장 아직도 좀 녹록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주 흐름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원화로는 1억 5,06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약 10만 3천 달러대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 중에 계속 갈팡질팡을 거듭하다가 이제 끝에 약간 주초 가격대로 다시 돌아간 양상인데요.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지난 주말을 앞두고 7일 이제 저녁인데요. 상당히 좀 위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이탈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이탈하면서 지지선이 어찌 보면은 잠시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그런 현상이 이제 발견된 거죠. 일어난 건데 그 이후에 다행히도 주중 계속 들어서면서 10만 달러를 잠깐만 내주고 그 위로 다시 반등에 성공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만 보면은 지금 약 0.3% 소폭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주중 전체 가격 차트를 살펴봤을 때 10만 달러를 이제 잠깐 내줬습니다만 그 위를 다시 회복을 해서 그 위에 가격이 형성된 것을 본다라고 하면 자칫하다가 이 시장의 방향이 하락세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만회해낸 양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방향을 하락세에서 다시금 끌어올린 이유를 짚자라고 하면 바로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제시한 리포트를 하나 새로 냈는데요. 그 목표가가 17만 달러를 지금 제시를 했어요. 당초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 연초에 나왔었던 비트코인의 목표가인 20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요. 그래도 생각보다 조정폭이 적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12만 달러로 목표가를 조정했었던 갤럭시 디지털이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관들의 행보는 현재 ETF를 통한 유입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잠깐 이제 화면을 보고 말씀드렸지만 ETF를 통한 자금 유출이 일주일 내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진 자금 유출이 멈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11일에는 5억 달러 이상의 유입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의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된 것은 이제 올 연말에 시장이 온기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원화로는 약 508만 원대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달러로는 약 3,500달러대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2.35% 상승으로 반등에 일부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 차트를 좀 더 살펴보면 역시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주말을 앞두고 저점을 찍었습니다만 주중에 반등에 좀 성공했고요. 그래도 끝에 지금 현재 가격대를 살펴보면 이 주 초반 가격보다 그래도 상당히 좀 오른 그래서 반등을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는 특히 이제 밸런스 프로토콜의 해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번 주에 큰 폭의 회복세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는 일부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더리움만의 또 하나의 호재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달이죠. 12월경에 이더리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인 이제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이제 팩트라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무사히 잘 진행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바 있죠. 이로 인해서 5월 이때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상당히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후사카 업그레이드도 이 5월 팩트라 업그레이드와 상당히 비슷한 효과를 좀 보일 것인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추후 이제 가격 양상을 이제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들의 주간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인 테드를 제외하고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4위부터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초록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상승 코인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이제 급락 이전에 이제 알트코인들을 이제 각각 차별을 해왔던 테마들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알트코인 ETF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두 가지를 주로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ETF 호재를 가지고 있는 XRP 그리고 라이트코인 등이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여기 4위죠. 다른 이제 BNB와 비교했을 때도 좀 더 많이 오른 8.83%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이 화면 내에서는 라이트코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라이트코인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스왑을 필두로 한 탈중앙화 금융 코인들도 상당히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보다는 리테일에 좀 더 좌우되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에 관해서는 신중한 투자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만 달러를 한 번 이탈한 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수준은 조금 회복한 채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지난주에 더 많이 빠졌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그래도 비트코인 대비 조금은 회복폭이 더 컸다는 내용 전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기관들의 좀 투심이 개선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관의 마음을 돌린 요인은 뭘까요? 네, 사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기관 투자자의 마음이 확 돌아섰다 말하기도 참 어렵고 네. 이럴 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시장도 그런 분위기였냐면 10월 초 그리고 11월 초에 한 달 간격으로 일어난 이 급락 사태가 사실 그만큼 좀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10월에는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었고 11월에는 대규모 해킹이 발생했었죠. 이 둘은 어찌 보면은 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좀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영향이 최소 한 달은 갔었을 것으로 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나아졌다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탄탄해졌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JP모건의 보고서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만 사실 이 보고서가 나온 타이밍도 그렇고 내용도 상당히 절묘했습니다. 밸런스 해킹으로 시장이 상당히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이제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너무 구조적으로 해서 시장이 현재 시스테믹 리스크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줬고요. 거기에다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번 해줌으로써 이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개선시키는데 상당히 특효약으로 좀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석 그리고 특히 10월에 발생한 대규모 청산에 대해서도 오히려 레버리지가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게 해소됐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좀 나아졌고요. 따라서 이러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의 저점을 찍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위로 저점을 좀 높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진짜 다행인 소식이긴 한데 아까 알트코인 얘기하면서 살짝 좀 언급을 해줬던 것 같은데 유니스왑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 개별 코인만의 호재인지 왜 이렇게 올랐나요? 네, 유니스왑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탈중앙화 금융 코인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니스왑이 탈중앙화 거래소 대표 이제 코인이라고 좀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이제 거래소를 첫 번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니스왑이 일주일 만에 50%가 올랐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건데요. 사실 근데 이 밸런스 해킹으로 탈중앙화 금융 관련 코인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것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유니스왑이 이제 본인들의 이제 앞으로의 그 정책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개별 코인의 호재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거래소 이용으로 얻는 수익을 토큰의 바이백, 소각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제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매집하고 소각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유니스왑이 탈중앙화 금융에서 상당히
리드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 다른 탈중앙화 금융과 연계된 부분에서 기존에 거뒀던 수수료를 걷지 않겠다고 발표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유니스와뿐만이 아니라 다른 탈중앙화 금융 코인까지도 연계해서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탈중앙화 금융 코인들을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신 엠블루 김용 에디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